시력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9번째 기사. 이어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선대를 계승한 임금은 문득 제3실에서 대대로 그 조부를 옮기고 대신 그 아버지를 봉안하게 되니 손자로서 연달아 그 조부를 옮기는 것은 마음속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종묘에 향사하는 데에 시기가 있으므로 번거롭게 욕되게 할 수는 없으니 별도로 원묘를 가까운 땅에 설치하는 것은 거철의 음식물을 얻는 즉시 제사 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가 옳지 못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의조가 아래기를 지금 중국에서는 봉선전을 대궐 안에 설치하였고 전주에도 또한 경령전을 대궐 안에 설치했으니 지금 특별히 전 하나를 대궐 안에 지어서 한 당에 삼실을 만들고 그 태조와 태종은 진시로 100세가 되어도 옮겨지지 않는 신주이니 아버지를 같이 봉안하여 향사하는 것이 편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후가 다만 아버지만 제사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 이 의논도 또한 온당하지 못하다. 집행전에서 다시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정하여라 하였다. 집행전에서 아래기를 당나라와 송나라의 의식은 종묘의 제도와 같습니다 하니 황희 등이 아래기를 이와 같으면 두 종묘가 되니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1일 임자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1일 임자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이담에게 종친의 예로 부위를 내리는 것의 부당함을 아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전일에 이담에게 부위를 내리라고 명하셨는데 종친은 비록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의뢰 모두 부위가 있으나 지금 이담은 몸소 대의를 범하여 죄를 얻어 관직이 삭탈되었으니 신등은 집내관으로 예의에 의거하여 부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담의 죄는 비록 관직의 명부를 삭제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관직이 없는 종친의 예의에 의거하여 부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상정소에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어령의 죄수 사비 미가 그 남편 막삼과 함께 그 주인을 때려 죽였으니 유리 능지 처사에 해당되며 무진의 죄수 한복진은 서목록과 함께 모두 나이 13세인데 서로 손으로 치다가 모르게 땅에 부딪혀 죽였으니 유리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하게 하되 다만 막삼은 사실이 애매하여 증거가 없으니 논제하지 말게 하고 한복진은 이등을 감형하게 하였다. 임금이 참판 최부에게 이르기를 금년 황희도 백성의 생계가 어떠한가 하니 최부가 그 패를 갖추어하려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근은 없는가 하니 최부가 대답하기를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을 접대하는 데 쓰이는 닭과 돼지를 국고에 있는 묵은 쌀로서 무역하여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최부가 대답하기를 무역하여 쓰소서 하고 이내 아래기를 일찍이 병령도에서 국말을 놓아 기르게 했는데 있으면 소나무가 무성하니 만약 말을 놓아 먹이게 된다면 반드시 해마다 반드시 불을 질러야 될 것이므로 소나무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용도에 소나무가 중요하니 청컨대 말을 놓아 기르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을 놓아 기를 만한 다른 곳이 또한 있다면 어찌 반드시 이 섬에만 한정할 것인가 하였다. 대사성 허승이 아뢰기를 사대부들이 가묘를 설치하는 것은 오는 개축년을 기한하여 고철에서 죄를 과하게 하니 만약 그렇다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루 다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오니 청하건대 무오년으로 기한을 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기한을 멀리 정하면 인심이 해이하게 되어 일이 더욱 허술하게 될 것이니 비록 무오년을 기한하더라도 선조를 받들어 섬기는 데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무오년 말에 이르렀어야 사당을 짓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규철함으로써 범죄한 사람이 많게 된다면 오는 개축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고찰하여 죄를 다스리게 함이 옳을 것인데 어찌 다시 그 기한을 늦추겠는가. 또 선조를 받들어 섬기는 예절한 정성을 귀하게 여기니 제사 지내는 일을 빠뜨린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어리석고 불추하다고 여기는 까닭으로 비록 살이 어둡고 용렬한 사람일지라도 또한 반드시 애써서 기한 내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시신에게 호송군을 허락할지를 의논하다. 명하여 황이 맹사성 권진 신상에게 의논하기를 지금도 근데 요동의 영봉군이 40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수요가 매우 적은 편이다. 노환이 말하기를 사신이 만약 호송군을 청한다면 마땅히 옛날에 예가 없다고 대답할 것인데 혹시 무리하게 청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과연 형세가 혹시라도 이와 같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호송할 것을 의뢰하여 돌아갈 것인데 만약 예가 없다고 말하고 호송군을 주지 않는다면 사신이 반드시 오래 강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를 준다면 후에 반드시 예를 만들게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영봉군이 비록 적더라도 사신이 어찌 오래 머물겠습니까? 만일에 유련하더라도 이것은 한때의 패단이 될 것이요 만약 호송하는 예를 만든다면 이는 만세의 패단이 될 것이니 모름지기 어리에 의하여 저지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청한다면 황제에게 계달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대답하소서 하니 드디어 노환에게 유시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장형을 집행한 관리가 사람을 구타하게 하여 죽게 된 경우에 매장은 징수를 논의하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대명률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조목의 모든 관리들로서 사람의 죄를 판결한 것이 법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은 태형 40대를 치고 이나에 죽게 한 사람은 장형 100대를 치고 모두 매장은 심량중을 징수하고 장형을 집행한 사람은 각각 1등을 감형하고 아울러 소유를 처벌하고 만약 강림하는 관원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사람이 허급 중에 도망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구타한 것과 스스로 그 몸뚱이와 혹은 칼날과 손발로서 사람을 구타하여 뼈가 부드러져 상처를 입힌 이상의 사람 모두 투상죄 2등을 감형하고 죽게 한 사람은 장 100대 도 2년에 처하고 매장은 심량중을 추징하고 그 명령을 들어 하수한 사람은 각각 1등을 감형하고 아울러 소유까지 죄를 주게 한다 하였으나 구타하여 죽게 된 사람이 다만 한 사람뿐이라면 장형을 집행한 관리에게 모두 매장은 심량중을 징수하여 살해당한 사람의 집에 죽게 하되 가령 한 관리가 같은 때에 구타하여 죽게 한 사람이 많은 경우 수십 명에 이르게 되면 각각 은 심량중을 징수하여 준다면 은을 징수하는 수가 사죄의 속전을 징수하는 예보다도 지나치게 될 것이니 다만 공제가 사죄보다도 도리어 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관리가 가산이 다 없어져서 또한 징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처벌을 결정하는 관리는 비록 그 숫자가 많더라도 다만 은 심량중만 징수하여 수십 명의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10명은 각각 1량중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 10명은 은 1량중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장은 심량중을 참작 결정한 법에 어긋남이 있는데 법률 조문 안엔 이를 분변하여 기록된 곳이 없으니 일정하게 시행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3일 감히 네 번째 기사 일식과 월식대 조회 음악을 정지하고 형륙을 없애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삼가 두시 통전을 살펴보건대 천자는 합삭에 북을 치게 되고 주나라 제도에는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풍악을 잡히지 않고 소복하고 오휘를 설치하고 오고와 오병과 해를 구하는 활과 살을 진설하고 또 붉은 실로서 사이에 두르고 북을 치면서 자기를 책망한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하관의 태복이 군려와 전역을 맡아서 왕고를 찬조하고 일식 월식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제후가 천자를 배우려고 문에 들어가서 예를 마치지 못한 것이 4가지인데 일식이 그 한 가지이므로 진나라 함령산
3년과 4년에 모두 정월 초하루에 합삭이 되어 원회를 물리쳤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식 전의 삼각에 황제가 통천관을 쓰고 의자에 앉되 지기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정사를 보지 않으며 병고가 있어 북소리를 들으면 정전을 피해서 동당으로 나아가고 백협단의 단일을 입는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날에 정무를 폐하고 백관들은 본사를 지키게 되고 해가 병고가 있으면 황제는 소복을 입고 정전을 피하고 백관 이하도 모두 소복을 입고 각기 청사 앞에서 겹줄로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해를 향하여 쓰고 해가 밝게 되면 그치게 된다고 했으니 청하건대 매양 일식과 월식을 만나면 조회를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형육을 없애고 짐승의 도사를 검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삭은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가 일직선으로 될 때 달이 전년 안 보일 때를 말한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공주의 소경 박생의 고소에 대해 박안신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다. 공주에 사는 소경 박생이 상언하여 노비를 잘못 판결한 일을 호소함으로 한부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했더니 헌부에서 조사를 마치지 않았는데 또 호소하기를 지난 경자년간에 치사원인 지면천군사 박안신이 김용생의 노비 이명과 소와 말 각 이필과 잡곡 150석을 받고 즉시 결단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전감사 수령을 고사해 일이 조사에게 관계된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참판 박안신이 상언하기를 박생의 노비는 지난 기해년에 신이 지면천군사로 있을 때 판결한다 있습니다. 박생은 김용생과 김온등이 사역하던 노비와 양인, 김찬, 광양 등을 조상의 도망한 노비라고 이끌고 한부로 붙들어 갈 당시에 용생이 감사의 임문을 받고 대변하여 추구하였고 사신으로 갔다가 와서 복명한 후에 박생이 신이 용생의 미국 30석과 소말 두어 피를 받고 잘못 판결하였다고 하여 감사에게 호소하니 감사는 이에 홍주 목사 박실과 판관 임목과 대흥 현관 박결로 하여금 함께 노비의 건각과 정리를 받은 진위를 추구하였는데 마침 한 가지 일로 실상대로 고함이 없었으므로 박생은 무고로 좌제되었으나 폐질 때문에 속바치게 하였고 함께 모의하여 지휘한 사람들은 형률에 의가해 논지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에 이르러 그 전일에 이끌었던 미국 30석과 소말 두어필은 몰수하고 기록하지는 아니하였는데 또 이르기를 신이 용생의 노비 이명을 받고 잘못 판결했다고 하니 신은 실로 답답하게 여겨서 발명하고자 했는데 마침 충청도 감사로서 외방에 나가게 되었고 또 헌사에서 추명하여 계문했을 것이라고 이르고 감히 스스로 아뢰지 못하였는데 지금에서 잡곡 100석과 소말 두필과 노비 임명을 받았다고 하여 정렬을 받은 물건은 때에 따라 증감되는데 그 소송된 노비의 판결은 신이 사신으로 갖다가 와서 복명한 수장과 각 관사에서 추명한 문안이 모두 있으니 시비와 덕실을 환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잡곡 100석과 소말 두어피를 몰래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은 진실 어려운 일이며 노비 임명은 더욱이 몰래 감추어 사역할 수가 없으니 마침내는 숨길 수 없으므로 사실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 소경이 두 번이나 일찍 함부로 고소했다가 무고에 좌제되었으는 매양 폐질인 때문에 죄를 속바치게 하니 이로써 마음에 만족하게 여깁니다. 신은 용렬한 재주와 천박한 학문으로서 외람때의 성명을 만나서 중앙과 지방의 두루베스라의 이품의 간직에까지 이르렀으니 비록 공적은 없더라도 태평한 세상에 조금 도움이 있사온데 정례를 받고 당무를 받은 더러움에 관계하여 선비의 기품을 욕되게 한 것은 신이 뜻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 미련한 소경이 자기의 폐지를 믿고 거짓을 꾸며서 무함했으니 마음속으로 실로 몹시 슬퍼할 일입니다. 이 일이 어찌 박소경이 자기 혼자서 능히 한 짓이겠습니까? 반드시 업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함하는 죄는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삼가 바라옵건대 유사에 내리어 정렬을 받은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끝까지 조사해 신이 만약 탐호하여 그 조그만 정리라도 받았다면 법대로 명백히 처리할 것이며 저 사람이 만약 무고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몰래 해치려고 했다면 그 죄를 밝게 다스리심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황이 맹사성 권진 허조 신상 정초 등을 불러서 김종서와 하여금 의논하게 하기를 지금 박생의 상언을 보건대 조사를 헛들고 오욕의 명칭까지 가하게 하니 반드시 몰래 사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박안신이 또한 글을 올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만약 고소장을 쓴 사람을 죄주게 되면 후일에는 폐질이 있는 사람은 비록 고소장을 써서 청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며 만약 죄를 지지 않는다면 조사를 헛듣고 욕되게 되므로 논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혹시 분변하여 바로잡게 된다면 저 소경이 바야흐로 사음부를 헛듣게 되니 지금 본부에 내려 분변하여 바로잡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이 없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 소경이 조사를 많이 헐뜯으니 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의 송사한 것을 일찍 사음부에 내렸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마치지 못했으니 어찌 혐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본부로 하여금 이 소경이 송사한 다른 일은 제외하고 먼저 노비의 잘되고 잘못됨을 판결한 후에 이 정문과 박안신의 상스를 유사에 내려서 분변하여 바로잡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미온 세번째 기사 아내를 구타 살해한 강화인 최내은송의 형을 정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화의 죄수인 수군 최내은송이 그 아내를 구타해 죽였으니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의 1등을 감명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미온 네번째 기사 원묘의 제도를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원묘를 설치한 것은 대를 이은 임금이 돌아간 이를 섬기기를 생존한 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하므로 모든 전향을 한결같이 생존한 때와 같게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문소정, 광효전 두 전을 세웠으니 대개 태조와 태종을 위하여 세운 것이므로 백세가 되어도 옮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후사왕도 또한 반드시 매 세대마다 각기 원묘를 세워서 그 장래가 한이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을 새 의정과 허조신상 정초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매우 정당합니다. 만약 성상께서 이 명령이 없었다면 신등이 비록 의견을 올리고자 하더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미온 다섯번째 기사 염초 굽는 어려움을 중국 사신에게 보이게 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염초를 구워내는 것이 그 공력이 적지 않아서 한 해 동안 구워내는 것이 1천여 건에 지나지 않는데도 한 번 화붕을 설치하는데 화약을 허비하면 매우 많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사신이 비록 화붕을 보고자 하더라도 잠깐 설치하여 화약이 매우 귀함을 보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염초는 외방에서 구워내는 것을 제한다면 1년에 1천건을 차지하느니 지극히 귀한 편이다. 사신이 화붕을 보는 것은 다만 화약을 허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일 중국에서 병고가 있어 조선의 화약이 귀하다고 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처리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두려운 일이다. 경의 말이 매우 옳으니 내가 매우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4일 을묘 여섯번째 기사 황이 맹사성 등과 의논하다. 권진, 허조, 신상, 정초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했다. 그 첫째는 우리 태종께서는 원일에 일식이 있으면 망골례를 정지하게 했는데 그러나 근래에는 사신이 모두 내관인 까닭으로 비록 원일을 만나더라도 망골례를 행하지 않으며 만약 조관이 오면 원일에 비록 일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망골례를 행하는데 본국에서는 일식이 있는 까닭으로서 홀로 망골례를 정지하게 되니 형세가 불편하였다. 또 원일을 만나면 신자가 군부를 향하여 그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악부는 진설하여 두고 전주하지 않으며 다만 하례만 행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조관이 비록 혹시 나오더라도 위에 전변이 있는데 보통 때와 같이 예를 행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악부를 진설하고 하여 두고 잡히지 않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예가 없었으니 마땅히 망골례를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했다. 신상은 아뢰기를 황제께서도 또한 하늘을 이고 계시니 하늘에 병고가 있는데 사람이 겨우 예를 행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했다. 허조는 아뢰기를 하늘은 황제보다 위에 있는 높은 것이니 하늘에 일식의 병고가 있는데 공공연히 하례를 행하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했다. 권진은 아뢰기를
일식은 항지보다 높은 하늘의 병고입니다. 태중제도 또한 하례를 정지했으니 마땅히 전례에 따를 것입니다 했다. 황희는 아뢰기를 마땅히 하례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했다. 맹사성은 아뢰기를 악보는 진설하여 두고 연주하지 않으며 다만 하례를 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맹사성의 의논을 따랐다. 그 둘째는 종부의 시에서 아뢰기를 입학한 종치는 부모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복제의 시가에는 모두 입학해서 글을 읽도록 할 것입니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서울과 지방의 학생들은 모두 복제의 시가를 얻는데 종친에 입학하는 사람만이 홀로 복제의 시가를 제외하는 것은 옳지 못함이 없겠는가 하니 정초, 신상, 허조, 권진 등이 아뢰기를 비록 부모의 상일지라도 악기를 제외하고는 강독을 검하지 않는데 부귀한 종친과 외척은 복제의 시가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학업을 폐지한다면 입에서 반드시 가시가 돋칠 것이며 게으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땅히 복제의 시가를 없애고 학문을 강하여 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맹사성은 아뢰기를 다른 학생의 예를 따라서 마땅히 복제의 시가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했다. 황희는 아뢰기를 복제의 시가는 제도에 의하여 말미를 주는 것을 종비시로 하여금 조사해서 계달하도록 하여 입학하게 함이 편리할 것이니 곧 종부시에 명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말미를 주도록 하고 복제는 비록 다 하지 않더라도 입학하는 길이로서 계달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원묘의 제도는 마침내 폐지할 수 없다면 그 세대의 수를 다시 언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종묘는 향사하는 시기가 있으니 번거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자의 마음은 음식물을 얻으면 곧 제사 드리고자 하여 특별히 원묘를 설치하여 제사 지내는 것이다. 원묘는 비록 이것이 옛날 사람이 그르게 여기는 것이지만은 금지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비록 법을 마련하여 금지시키더라도 대를 계승하는 임금이 마땅히 다시 대대로 세우게 될 것이니 형세가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마땅히 고려시대의 고사에 의하여 특별히 경령전을 대궐 안에 설치하여 같은 당의 실로 내수로 하여 제1실에는 태조의 신주를 모시고 제2실에는 태종의 신주를 모시고 제3실에는 조고의 신주를 모시고 제4실에는 아버지의 신주를 모실 것입니다. 대를 계승하는 임금이 이어 왕위에 오르며 문소전과 광효전 중에 별도로 전 한 채를 지어서 3년 안에 그 아버지를 모시어 제사 지내다가 대묘에 부재한 후에는 경년전에 모셨던 정주의 신유를 옮기고 조고의 신유를 제3실에 차례로 옮기고 또 아버지의 신유를 제4실에 옮기고 그 태종의 아버지의 묘는 뜻대로 향사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도 모두 이와 같았다. 안숭선이 아뢰기를 만약 그렇다면 친아버지의 묘는 멀리 대궐 밖에 있게 되고 조고의 묘는 가까이 대궐 안에 있게 되니 처음에 원묘를 설치한 의도는 가까이 있어 편하게 하여 일정한 시기가 없이 제사 지내려던 것인데 옳지 않음이 없겠습니까? 또 한전의 안에서 아버지의 묘만 버리고 홀로 삼실에만 제사 지내는 것도 또한 불편합니다 했다. 허조는 아뢰기를 친아버지의 신주를 3년 안에 대궐 안에 옮겨 드리게 되니 무엇이 먼 것을 혐의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조목은 경이 그것을 맡아서 다시 황명초백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그 넷째는 새해 종족을 합하여 연회를 같이 함은 옛날의 예절인 것이다. 지금 이담이 죽었는데 종친의 상복이 세해를 당하여 비록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상복을 벗고 연회에 모이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초는 아뢰기를 혹은 공사로 부득이 해서 복제를 벗게 한 사람은 있지만은 종친의 상복이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을 모두 상복을 벗고 연회에 나오도록 하면 옳지 못한 듯 하오니 그 복제의 길이 다 마침을 기다려 정월 안에 연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했다. 신상은 아뢰기를 이담은 친히 스스로 대의를 범했으므로 다른 종친과는 비교할 수 없사오니 상복을 벗고 연회에 나오게 하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거조 권진 맹사성 황희 등이 아뢰기를 왕세자와 세의 대군은 상복기일이 이미 다 마쳤으니 연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 나머지 소공의 친족은 연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복제의 길이 다 마치기를 기다려 연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따랐다.
그 다섯째는 사신이 해마다 왕래하게 돼 지금 이미 관리를 이루었는데 그 접대하는 물건을 다시 민호에게 더 배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매양 사신이 올 때의 조달이 넉넉하지 못하면 인납이라 명칭하여 백성에게 갑자기 징수하게 되니 그 배단이 심한 뿐이다. 그 접대하는 물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해 등이 아뢰기를 접대하는 물건을 다시 백성들에게 더 배정하지 않고 다만 공급할 물건을 계산하여 미리 준비할 것이온데 묵은 쌀, 콩으로 민간의 물건을 사들여 뜻하지 않은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신상은 아뢰기를 모자라는 각종 물건은 민호에 더 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호조에 전제하기를 사신을 접대하는 각종 물건은 임시에 와서 공문을 보내어 기일에 미처 상납하게 한 까닭으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생기니 그 부득이하여 준비해야 될 각종 물건은 미리 마감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그 여섯째는 외조고부의 제문 안에 아무 일에 취재한다고 한 것을 전일의 경들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정초가 아뢰기를 옛날에 한나라 문제는 주아부에게 말하기를 삼가 장군에게 묻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신에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거늘 더군다나 외조이겠습니까? 마땅히 외조고비에게는 삼가 취재한다고 해야 될 것이며 또 1월에는 인을 찍어야 합니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모두 아뢰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즉시 예조에 명하여 제문의 격식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였다. 시가는 휴가를 말한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다음 해 5월에 매사냥을 온다고 기별하다. 첫반사 정년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사신이 말하되 명년 5월에 우리나라에 나와서 6월에 유련하고 7월에 돌아가는데 한길도에서 매를 잡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에게 서흥의 연봉의 집을 수리하게 하다. 전제하기를 연봉의 서흥에 있는 집을 수리하여 기와를 고쳐 덮고 포진도 또한 모두 고쳐서 설비하게 하고 그 전에 설비한 것은 관청에서 거두어 두지 말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외수차, 당수차를 만드는 장인을 각도에 파견하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외수차, 당수차를 만드는 장인을 경기도, 충청도에 모두 1명을, 전라도, 경상도에 모두 1명을 뽑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박연이 무동의 충원과 방향의 제조, 맹인, 악공, 초우 등의 일을 아뢰다. 관습도감사 박연이 상언하기를 회례에 여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는 역대의 좋은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제의 무동의 정수는 50인데 빠질 수를 갖추어 모두 60인이 되게 60인이나 되니 이것은 오래도 되도록 폐지할 수 없는 법이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도의 감사가 주현은 노비의 쇠잔함과 번성함을 것을 참작하여 혹 한 고을에 한 명씩 혹은 두 서너 고을을 합하여 한 명씩 혹 네댓 고을을 합하여 한 명씩 진공하는 정원을 나누어 정하여 동남은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며 성품과 기질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어전의 정제에 갖출 만한 사람을 가려서 경상도에 15명, 전라도에 10명, 충청도 강원도에 각 7명,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에 각각 5명씩 함길도에 3명을 원정원으로 정하고 서울과 지방에 명부를 두고 임자년부터 윤번으로 수요를 채워서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고 관청에서 의복과 양식을 주고 또한 초료를 주게 하고 한번 입속한 이후로 나이 장성하에 쓰지 못하거나 사고가 있어 일할 수 없는 사람 나누어 각 고을에 배정하고는 전의 것에 의하여 수요를 채워서 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니 동남이
1. 동남이 장정이 되기 전에 어버이를 떠나오고 친족을 버리게 되어 생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의식을 계속하기 곤란하며 반드시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어린아이의 용문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데도 정제하는 연월은 기한이 있으니 소재관으로 하여금 한 집만 사역하지 말고 부모 형제나 멀고 가까운 족속 등 동남이 의지하는 혼은 그냥 놀리고 역사를 시키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봉족하게 하고, 또 사사로 의복과 양식을 내려서 우대하게 하여 학문을 권장하게 하고 나이 장성하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에 본고장에 돌려보내어 역을 정하게 할 것이며, 만약 여러가지 음악에 겸해 익혀서 당상과 당화의 악공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주악의 수요에 충당할 것입니다. 1. 방향의 한 악기는 양나라 때부터 일어나서 상하이에서 통용하여 쇠북과 경수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팔음 중에서 다만 경수의 소리만이 사시로 변하지 않는데 방향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 나머지 속이 비고 구멍이 뚫린 악기는 몸체가 얇고 안이 비어서 음양의 기운을 쉽사리 느끼는 까닭으로 하늘이 빈되면 건조해서 소리가 높고 한겨울이 되면 쌉해서 소리가 낮게 되므로 반드시 경수의 소리에 의하여 조절해야만 소리가 비로소 조화되니 시경의 이른바 나의 경수의 소리에 의가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경수의 소리 외에는 다만 방향이 의거할 만함으로 진실로 절실하고 기묘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향은 다만 3부만 있는데 그 소리가 절반 이상이 그 정성을 얻지 못하였으니 한스러운 일입니다. 또 문밖의 행악의 기구를 살펴본다면 천자의 제도는 방향 8가를 사용하니 제후의 날에 쓸마땅 그 제도를 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인데, 또 도감에서 여러 악공을 배우는 것은 다만 창고 안에 간수하고 두고 있어 사사를 익히는 사람은 오로지 의거할 바가 없으니 작은 결점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더 만들어 바로잡아서 다스려서 한편으로 행악의 수요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사사를 익히는 악기를 넓히게 하소서. 1. 관현의 음악을 맡은 장님은 모두 외롭고 가난해 말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서 지난해에 뽑아서 관습도감에 들어온 사람이 겨우 18인 정도인데 재주가 취할 만한 사람은 4, 5인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처음 배워서 익히지 못하고 나이가 이미 반이 넘어서 잔폐함이 이미 심하여졌습니다. 대개 관현의 음악을 익히는 일은 고생을 면치 못하지만은 복수의 직업은 처자를 복양할 만한 까닭으로 총명하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음양학으로 나가고 업류를 일삼지 않으니, 만약 격려시키는 법이 없다면 고악은 끊어지고 장차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왕 모두 장님을 사용하여 악사를 삼아서 현성의 임무를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멀어도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시대에 쓰임이 된다면 또한 그들을 돌봐주는 언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미 도감이 소속된 18인 안에서 그들이 연회에 모신 지 7일이 오래된 사람은 동반 오품 이상의 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배참을 허용하고, 만약 총명하고 나이 젊어서 여러 음악을 통해 알면서 자원하에 입속하는 사람은 처음에 7품 검직을 제수했다가 그들이 익힘을 기다려 예의에 의거하여 참직을 주어서 자손들의 후일의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용이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될 것이며 저들에게 있어서는 권장하지 않는 권장이 될 것이니 도리에 해롭지 않을 듯 하온데, 더군다나 점치는 장님에게 검직을 주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쌀을 내리는 것도 봄, 가을 두 철에 국한하지 말고 사사로 나누어 주어서 권리하고 흥기시키도록 하소서.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폐질이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 아닌데 이 무리들이 이미 벼슬할 도리도 없으며 또한 음직을 물려받은 예도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세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만약 승중을 하여 이런 병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비록 공경의 아들과 혼벌의 자손일지라도 자신이 이미 관작이 없으므로 조종에 봉사할 수 없게 되니 이것은 성주께서 피아의 차별이 없이 또 같이 사랑하는 덕화가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동이 옆에 밑에는 미치지 못하는 유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사오품의 검직을 주어 겸해 구제하고 이어서
전책에 써서 영구히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수에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방향은 악기 이름이고 고악은 맹인의 음악을 말한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두번째 기사 윤하의 직첩을 돌려주다. 곧 승정원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이 품 이상으로 직첩을 거두고 자신이 죽은 사람은 규정에 의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세번째 기사 김경과 김숙지가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평안도는 요사이 사신의 왕래로 인하여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니 충청도는 금년에 벼가 여물지 않았으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또한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네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가 종묘의 악기를 검열하다. 이 악기는 상옥은 박연이 만든 것이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승제를 금지할 것과 유한의 직첩을 회수할 것을 아뢰는 김중곤의 상소. 조상한 김중곤 등이 상소하기를 제사라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생각하여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한결같이 문공가례를 따르게 하였으니 경대부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우고 관품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교에 감염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중에게 재올리는 풍속이 아직 다 혁파되지 않았으므로 기일에는 승제라 명칭하고 다만 중에게 밥 먹이는 것이 급한 일인 줄 알고 사당의 제사는 돌보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겠습니까? 가묘의 설치는 다만 형식만을 위한 것이니 이는 단식할 만한 일입니다. 현전에 이르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고 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귀신에 재 올리는 일을 없애서 몸소 실천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유사로 하여금 중에게 재 올리는 폐단을 일절 금지하고 가묘의 제사에만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백성의 풍속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상소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만 할 뿐이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불충한 일이 있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가 없으며 신과 임금이 모두 목배려할 것입니다. 유한은 유기의 아우인데 기의 불충한 짓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으니 그 일족을 죽이는 것은 옳을 것인데도 태종께서 특별히 마음이 너그럽고 어지름으로써 다만 그 처자와 형제만 잡아서 노비를 삼고 그 생명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미 역을 면하게 하였으니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가 지극하였습니다. 이로써 목숨을 마치더라도 아주 다행한 것이온데 지금 또 직첩을 내려 중량한 신하들이 반일에 끼이게 했으니 다만 여러 신하들이 함께 분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사람을 징벌하여 뒷세상 사람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유사히 명하여 직첩을 회수하여 불충한 무리를 경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후일에 친히 내 뜻을 알리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7일 무호 첫번째 기사 왕세자와 진평대군 안평대군 등이 풍정을 드리다. 왕세자와 진평대군 이용 인평대군 안평대군 이용 죽성군 안맹담이 풍정을 드리고 밤 4경이 되어야 그제야 파였다. 오래간만에.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일 28일 김이 첫번째 기사 종친들을 모아 나래를 구경하고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일 28일 김이 두번째 기사 이담에게 사죄하다. 그 교주에 이르기를 친족을 사귀는 정리는 처음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할지니 은혜를 미루는 전례는 어찌 생존과 사망에 다름이 있겠는가.
그대의 자질은 온양하고 순수하며 용의는 단정하고 근신하였다. 온친의 아들로서 문중의 높은 자리에 있으며 이에 관작의 등급을 높여서 편안한 영화를 누리기를 바랐도다. 비록 불행하게도 마침내 한 배한 자리에 있게 되었으나 나의 돈목하는 마음이 어찌 일찍이 달라졌겠는가. 질병에 걸림을 당하여 약물의 효력이 있기를 바랬는데 어찌 부음이 갑자기 슬픔을 끼칠 줄을 뜻하였으랴. 지금 중관에게 명하여 특별히 변변하지 못한 재물을 드리게 하노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살펴서 이 슬퍼하는 글바를 받을지어다 하였다.